카메라가 멀어질수록 원경에 있는 나무들이 팔팔 사라지는 경험,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하드웨어 탓으로 돌리거나 아무리 찾아봐도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못 찾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 문제로 한참을 헤맸어요. 근데 원인 찾고 나서 너무 허탈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리얼 작업하다 막히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코너, How to Fix.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원경에 배치하는 나무들이 꼭 디테일하고 3D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원경에는 2D 카드로 된 나무들을 배치해서 퍼포먼스 비용을 아끼고 다른 곳에 더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D 카드 나무 제작부터 원경 배치, 그리고 퍼포먼스 비교까지 총 6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3D로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을 위한 깜짝 솔루션도 있으니 이번 편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관심은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미드저니로 나무 이미지를 뽑는 건데 프롬프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할 테니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미드저니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플랜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프롬프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면 4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나무 사이 간격이 넉넉하고 실루엣이 가장 선명한 걸 고르세요. 이미지를 저장한 뒤에 언리얼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할 겁니다. 다음 단계를 거쳐야 언리얼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의 제거 없이 바로 넣으면 흰 배경이 그대로 들어가서 나무 주변에 흰 사각형이 남아요. 포토샵에서 먼저 제거하고 가야 합니다. 미드저니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메뉴, 셀렉트, 컬러 레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스포이드로 흰 배경을 클릭, 컬러 레인지를 조절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흰 배경만 선택되는지 확인하세요. 레이어 잠금 해제한 뒤에 딜리트 키로 선택된 배경을 삭제합니다. 체크 무늬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겁니다. 혹시 포토샵이 없으시면 영상 더보기에 공유해드리는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진행하시면 더 저렴하게 어도비의 모든 툴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가입하시면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미지는 따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부 공유해드리는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넣을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엔 블렌더로 작업을 할 건데요. 블렌더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저는 블렌더 4.2.2에서 진행했는데 최신 버전의 5.1에서도 메뉴가 같으니 꼭 저와 같은 버전이 아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 있는 것들은 키보드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뒤에 삭제를 해줄 거고요. 오브젝트 모드 메뉴에 Add에서 이미지, 메쉬 플레인을 선택하고 포토샵에서 익스포트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올 텐데요. 뷰포트 모드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과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스케일은 언리얼에 마네킹을 넣어서 맞춰줍니다. 스케일 조정이 끝났으면 각각 잘라줄 건데요. 에딧 모드로 가서 루프 컷으로 겹치는 부분 없이 배치를 하고 잘라줍니다. 셀렉트 모드에서 페이스로 변경하고 하나씩 선택한 뒤에 키보드 P를 눌러 분리를 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각각 분리된 나무를 루트에 배치해주고 FBX로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패스 모드는 카피를 선택하고 옆에 있는 텍스처 포함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하면 끝입니다. 언리얼로 임포트를 해주고 머티리얼을 적용해 볼까요? 투명 처리가 필요하니까 트랜스루센트로 설정하는 게 맞겠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투명도가 있는 머티리얼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퍼포먼스도 마스크에 비해 훨씬 무거워요. 원경나무 수천 개의 트랜스루센트를 쓰면 씬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스크입니다.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로, 그리고 투 사이드를 체크해주세요. 배경이 사라지고 나무만 남았죠? 마스크 머티리얼 적용 완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머티리얼에 빌보드 회전 기능을 추가하면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가 봐도 나무가 항상 정면을 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무 카드가 측면으로 뿌려졌을 때 종이장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 만들어둔 나무를 원경에 뿌릴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 설정 하나 잘못 건드리면 나무가 경사면에서 전부 비스듬히 자라버립니다.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폴리지 툴에 나무들을 드래그해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 각각 폴리지에 얼라인 투 노멀을 반드시 오프 해주세요. 이게 켜지면 경사지에서 나무가 비스듬히 뿌려집니다. 뷰포트 원경 지역을 드래그하면 나무가 이렇게 뿌려집니다. 쉬프트 드래그로 쉽게 지울 수도 있어요. 원경이 나무로 가득 찼죠? 여기까지 5단계 마쳤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뽑고 포토샵과 블렌더를 거쳐 나무 FBX로 변환했고 언리얼에 임포트하여 폴리지 배치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계가 남았어요. 3D 나무와 2D 나무가 실제로 얼마나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 직접 수치로 비교해 볼 겁니다. 이거 보고 나면 왜 이 방식을 쓰는지 완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제가 미리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캡처를 해두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슈는 콘솔에서 레이트레이싱을 0으로 치면 원경나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레이트레이싱 컬링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레이트레이싱 컬링을 끄는 게 뭘 끄는 건지 알아야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화면, 그러니까 일반 렌더링은 카메라에 보이는 것만 그리면 됩니다. 카메라 뒤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달라요. 반사, 그림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 효과들은 빛이 씬을 튀어다니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거울 표면에 뒤쪽 나무가 비치려면 그 나무가 씬 안에 실제로 존재해야 광선이 거기 닿아서 반사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카메라에 안 보이는 오브젝트도 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레이트레이싱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쉽게 말하면 레이트레이싱 전용 씬 목록이에요. 언리얼은 이 목록을 랩 프레임 갱신하는데 오브젝트가 많을수록 갱신 비용이 올라가요. 특히 폴리지처럼 수천 개씩 배치된 나무가 전부 이 목록에 올라가면 메모리랑 GPU 비용이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나온 게 레이트레이싱 컬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록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잘라내는 거예요. 카메라 뒤에 있거나 너무 멀거나 화면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너무 작은 애들을 목록에서 제외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컬링이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되면 원경 나무처럼 화면에서 작게 보이거나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 목록에서 빠져버립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루멘 반사나 그림자 계산에서도 빠지고 그게 뷰포트에서 나무가 툭툭 사라지거나 그림자가 없어지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컬링이 원인이었던 거죠. 컬링,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뷰포트 상단에 뷰 모드를 클릭하고 레이트레이싱 디버그 그리고 인스턴스 오버랩 모드를 선택해보세요. 이 모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레이트레이싱 컬링을 0으로 했을 때와 레이트레이싱 컬링을 3으로 했을 때의 컬링 모드를 확인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 번 더 재밌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 비교 보고 나면 구독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같은 씬, 같은 카메라에서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직접 프로파일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는 RTX 5090이고요. 콘솔에 이렇게 세 줄 입력했습니다. 스탯 RHI는 메모리 사용량, 스탯 GPU는 GPU 패스별 시간, 스탯 FPS는 프레임 타임을 보여줘요. 먼저 제일 위에 찍힌 전체 프레임 타임부터 볼게요. 보세요. 프레임 타임이 1.78 줄었습니다. FPS로 환산하면 49에서 54로 약 9% 빨라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빨라졌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CPU 쪽과 GPU 쪽 둘 다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보통 최적화하면 한쪽은 좋아지고 다른 쪽이 나빠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데 이 비교는 트레이드 오프가 없어요. 양쪽 다 이득입니다. 자, 그럼 GPU 안쪽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스탯 GPU를 보면 GPU가 어떤 작업에 시간을 쓰는지 세부적으로 찍혀 있어요. 눈에 띄는 게 두 개예요. 나나이트 비즈 버퍼가 1.52 줄었고 레이트레이싱 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잠깐 용어 좀 짚고 갈게요. 나나이트 비즈 버퍼는 나나이트 메쉬가 화면에 보이는 클러스터를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3D 나무는 폴리곤이 훨씬 많고 복잡하니까 그 클러스터들을 처리하느라 GPU가 바빠져요. 2D 나무는 사실상 폴리곤 2장이니까 클러스터 처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레이트레이싱 씬은 레이트레이싱이 이 정보를 갱신하고 참조하는 비용인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메모리 쪽에 있어요. 이게 오늘 비교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가 진짜 꼭꼭 봐야 할 지점이에요. 레이트레이싱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이게 79MB 차이가 났어요. 이 버퍼가 뭐냐면 레이트레이싱에서 광선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공간 자료 구조예요. 전문 용어로 BVH라고 부릅니다. 광선이 매 프레임 메쉬들과 교차 검사를 해야 하는데 BVH가 있으면 이 영역에는 이 메쉬들만 있다 하고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3D 폴리곤 나무는 복잡한 형상 데이터가 전부 이 BVH에 들어가요. 반면 2D 플레인은 폴리곤 2장짜리 구조라서 BVH가 훨씬 가볍죠? 용어가 좀 많이 나왔죠? 한 줄로 정리하면요. 3D 나무는 구조가 복잡해서 레이트레이싱 씬 목록이 무거워지고 2D 플레인은 단순해서 가볍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게 실제 수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꼭 체크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본 이 수치들 RTX 5090 기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이 RTX 4070 이하, 특히 VRAM 12GB 미만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레이트레이싱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79MB, 텍스처 99MB 차이, 이런 거 5090의 VRAM에서는 그냥 여유 공간에서 소화되는 수준이에요. 조금 줄었네?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VRAM이 8기가, 12기가인 카드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VRAM이 꽉 차있는 상태면 저 차이만큼 시스템 메모리로 텍스처가 오가는 스와핑이 발생합니다. 스와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냥 FPS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히칭이 생깁니다. 짧은 렉이 툭툭 튀는 그 현상입니다. 영상 녹화나 실제 플레이 시 품질이 확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2D 플레인 배치 방식은 CPU, GPU, 메모리 이 세 축 모두에서 가벼운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만 이득 보고 다른 쪽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둘째, 나나이트 비즈 버퍼가 가벼워지면서 레이트레이싱 엑셀레이션 스트럭처까지 같이 줄어드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3D 나무 대비 2D 플레인의 장점이에요.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픽카드가 최상급이 아닐수록 이 선택의 가치가 커집니다. 시네마틱용, 게임 빌드용 또는 가벼운 노트북에서도 돌아가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이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핵심은 2D 플레이는 성능 최적화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각 품질 유지를 위한 구조 선택이에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건 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아까 콘솔에서 레이트레이싱 컬링을 0으로 치면 원경의 나무 그림자가 툭 사라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컬링 레디우스 거리예요. 두 명령어 모두 이슈를 해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레이트레이싱 컬링 0은 컬링 자체를 꺼버리는 겁니다.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거리 상관없이 전부 레이트레이싱 씬에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전체 해제예요. 반면 레이트레이싱 컬링 레디우스는 컬링은 유지하되 컬링이 적용되는 반경을 늘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6만을 넣으면 카메라로부터 6만 언리얼 유닛, 그러니까 약 600m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레이트레이싱 씬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같은 씬에서 두 가지 방식을 직접 캡처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씬에서는 프레임 타임이 사실상 동일했어요. 0.04 차이는 측정 오차 수준이에요.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방식이 드로우 스레드, 레이트레이싱 씬 패스, 삼각형 처리수 이 세 가지에서 더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메모리가 두 가지 모두 432MB로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씬의 나무들이 600m 반경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오브젝트들이 레이트레이싱 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씬이 이 정도 크기면 두 가지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씬이 훨씬 넓어지거나 카메라가 멀리 이동하는 상황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컬링 0은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씬이 커질수록 레이트레이싱 씬에 올라가는 오브젝트가 무한정 늘어나요. BVH 메모리랑 레이트레이싱 씬 패스 비용이 계속 쌓이는 구조인 거죠. 레디우스는 반경 안의 오브젝트만 관리하니까 씬 크기가 커져도 비용이 제어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컬링을 조절하는 두 방식 모두 나무가 사라지고 나무 그림자가 사라지는 문제는 해결돼요. 작은 씬에서는 성능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컬링 0은 전체를 끄는 임시 방편인 거고 레디우스는 범위를 조절하는 정교한 제어예요. 씬이 커지는 프로젝트라면 레디우스 방식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RTX 4070 이하, 특히 VRAM이 12GB 미만인 환경이라면 원격 나무 자체를 2D 플레인으로 교체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콘솔 명령어는 레이트레이싱 씬 부하를 줄이는 거지만 2D 플레인은 애초에 레이트레이싱 씬에 올라가는 데이터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6단계 전부 마쳤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요. 원격 나무는 플레인이어도 룩이 충분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원경이에요. 미드저니로 나무 이미지 생성, 포토샵에서 백그라운드 삭제, 블렌더에서 플레인 변환한 뒤에 언리얼 마스크 머티리얼 적용, 그리고 폴리지 배치,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비교까지 하고 결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나무 말고도 풀, 바위, 배경 오브젝트에 전부 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결론, 원격 나무나 나무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문제는 콘솔 명령어로도 해결이 되지만 2D 플레인으로 교체하면 명령어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퍼포먼스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How to Fix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How to Fix에서 뭘 다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언리얼 작업하다 막히는 부분, 원인을 모르겠는 문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직접 다뤄볼게요.